저희가 준비한 5위입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꺼렸을까요? 이틀 새 대정부 질문 달라진 풍경이 있습니다. 먼저 첫날 모습 한번 다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우리 한동훈 장관이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합니까? 당시에 꽤 전현직 법무부 장관 신경전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전까지 뉴스탑10 직전까지 한동훈 장관이 연단에 선 게 여당 의원이 한 번 불렀고 민주당의 조금 전에 김영배 의원이 한 번 불렀습니다. 물론 뭐 오늘 적확한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덜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도원 의원님. 네네.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좀 질의하는데 꺼려한다 이런 내부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그런 게 비치는 게 오늘이 이제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이니까 당연히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물어볼 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탈북 어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던 것 같고 논쟁이 될 거로 보였던 그 법무행정 관련해서는 뭐 지금 거의 없어요. 첫날 그 박범계, 한동훈 두 분 간의 어떤 그 공방이 너무 조금 한동훈 그 장관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끝났고 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도 그런데 나머지 의원들은 뭐 법무행정에 관해서는 뭐 한동훈 장관하고는 지식이나 이런 뭐 법리나 그 논리가 뭐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괜히 또 한동훈 장관 그 말할 기회 줘서 또 야당이 오히려 곤란해지고 한동훈 장관만 띄워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전략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떠세요, 김근식 교수님? 이게 모르겠어요. 요즘 조회수가 한동훈 장관만 나오면 뭐 100만 뷰 이상 나온다라는 얘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고민정 의원도 뭐 여러 검찰 얘기를 하면서 호가호일 얘기하면서도 한동훈 장관을 직접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러 해석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인사청문회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사청문회 때도 한동훈 장관을 뭐 벼르고 벼렸는데 이른바 철험회 소속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나와서 사실은 뭐 엄청난 실수, 폭소를 자아나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게 연전연패했던 기록이 있는데 이번에 또 대정부 질의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그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건데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고 바로 직전에 장관을 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빨리 흥분하고 윽박 지르면서 사실은 차분하게 응수하는 한동훈 장관에게 사실은 완전 판정패한 걸로 대충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사회질문에서도 법무부 장관을 불러내서 할 일이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 아마도 피한다는 좀 의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거친 질문이나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요. 그게 사실은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 끝나고 나서 브리핑할 때 직접 브리핑하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이야기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여기서 또 이상민 장관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발언들은 정제되게 그리고 원리 원칙에 따라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그 설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한동훈 장관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 이 내용 영상이 바로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한동훈 장관 어떻게 대정부 질문 답을 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의 취지와 업무 실적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취지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에서 전담해오던
인사 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루틴화시켜서 그것을 투명화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업무 실적 누구를 하셨는지 대표적인 걸 몇 개 말씀해 주시죠.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누구를 검증했다 이렇게 발표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요. 인사 검증이라는 것이 실제로 인사를 지명되는 사람뿐 아니라 여러 후보자를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프라이버시의 문제나 그렇게 인사권자의 불투명하게 인사를 하시면 하는 것에 어떡해요? 예? 투명하게 해야죠. 당연합니다. 지금 저한테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실적을 설명해 달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명한 주요 직위를 보좌하기 위한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료가 객관적으로 자료가 남아 있고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 드리고 송홍렬 후보자 검증하셨나요? 특정인을 누구를 검증했는지 여부를 제가 여기서 밝히는 부적절합니다. 앞에 본인 개인 프롬프터가 있는 건 아니겠죠? 뭔가 준비됐다는 듯이 답변을 하고 혹은 전 정부 얘기까지 적절히 사례를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김영배 의원이 인사검증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또 저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했네요. 그러니까 김영배 의원은 뭐 구청장도 하고 그 청와대에서도 일했고 의원도 했으니까 나름 이제 행정 경험이 충분하니까 예. 인사에 대해서 아마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행정 가운데 가장 그래도 야당에서 보기에 약한 고리가 인사검증단. 왜냐하면 인사검증단 만든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조금 논란이 된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인사검증단에서 검증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임명된 인사들이 논란된 점이 있었고 이런저런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그 법리적으로 설명하니까 김영배 의원이 더 뭐 깊이 파고들지는 못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사를 하다가 경찰을 관할한 행안부 장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검사 평생 하다가 그 같은 계열의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겁니다. 당국자를 했던 분들한테 들어보면은 야당 의원이나 아니면은 그 기자들로부터 본인이 모르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모르는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야당 의원이나 기자들이 한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한동훈 장관은 보면은 그 질문이 어떻게 올지를 미리 대비를 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하니까 야당에서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만 덧붙이면은 예. 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냐면은 그저께 그 박범계 장관과의 그 문답에서 여당 의원들이 막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당이 굉장히 정부 여당이 어렵고 조금 지지율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한동훈 장관 잘한다. 우리 저 정부 여당 사기 올리는구나 해서 저절로 박수가 나오는 겁니다. 살리는 게 한 장은밖에 없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그 대통령의 그 당이 잘해주고 있다는 그 문자도 나왔던 겁니다. 예. 이 얘기도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오늘 이 대정부 질문이 있기 전에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여당 의원이 윤 대통령을 존경하냐 이런 돌발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존경하냐고요. 그분의 국정 철학, 그분과 이 전 대통령과의 차이 잘 알고 계세요? 국정 철학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민들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직무를 수행할 그런 자세와 각오가 돼 있으세요?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 총괄 기관이자 국민들의 권익을 위한 권익 구제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보좌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현희 그리고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더 존경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틀렸습니까?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이고 윤 대통령 존경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고 역할 충실하실 것을 믿고 응원한다. 그리고 본인의 임기는 법이 정한 거다. 전현희 위원장은 어쨌든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걸 다시 한번 분명히 했어요. 뭐 저는 이제 그 질문을 썩 적절하다고는 안 봐요. 왜냐하면 존경하냐, 이게 이런 질문 개인적인 자체를. 존경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질문은 적절하지 않지만 송석준 의원 얘기는 예. 근데 그 전현희 위원장 답변 중에 본인의 역할 중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보좌하고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게 그 정무직이라는 게 결국 이 장차관 정무직은 대통령과 이게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분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요즘 이게 그 블랙리스트 때문에 자꾸 이게 임기에 대해서 그냥 이게 보장해주는 꼭 방치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블랙리스트는 주로 이제 그 산하기관에 자기 진영 사람 앉히기 위해서 무리하게 찍어내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장차관은 저는 이게 전혀 경우가 다르다 봅니다. 장차관은 어차피 이게 대통령이 임명권도 있고 면제권도 있다 봐요. 저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게 장관입니다. 장관. 위원회로 돼 있지만 이런 분들 스스로에게 철학이 안 맞으면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고 근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후한무치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대통령이 저는 면직권 행사해서 새로 이게 뽑아도 직권 남용이나 아무 문제가 없다 봐요. 이거는 이게 블랙리스트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임기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그거는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된다 봅니다. 예. 아니 임기가 있는데 임기 내에 빨리 사퇴하지 않는다고 후한무치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윤석열 정부는 절대 직권남용을 하면 안 됩니다. 과거 전 정부들 다 직권남용으로 처벌했어요. 예.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 정부에서 있었던 사람들 내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절대 그렇지는 않는다 생각되고 또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그렇게 국정 철학과 큰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게 주 임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윤 대통령을 존경하십니까? 라는 질문까지 나왔던 정무위 전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